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절제 성공학 책 들고 왔어요. 어제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다시 가져왔어요. 이게 책이 이게 표지만 보면 되게 두꺼울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양장본이라 안에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실제로 분량은 얼마 안 돼요. 되게 적어요. 1cm? 이게 책 안에 내용만 보면은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요. 장수가.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2가지 정도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페이지 34페이지에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소에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게 미즈노 남부쿠라는 사상가에게 질문했던 내용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대답하기로는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오. 인색함을 그 근본으로 해서 흉한 거래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오.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 쓰지도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러한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 없을 때에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윗사람의 금전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을 하는 것이 예사오.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이니 이게 검약하는 것과 인색함은 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래요. 이제 검약은 스스로 자기가 쓸 것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인색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상 내야 될 금액조차 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을 인색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고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소.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오. 이게 자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남들을 도우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느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럼 검소하게 사는 건지 인색하게 사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인색하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동안 삶을. 경조사가 있어도 가지 않았고 위에 사람은 더더욱 잘 안 갔던 것 같고요. 아랫 사람이 결혼을 한다 해도 거기에도 찾아가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다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이제 나누고 인색하지 않고 베풀고 사는 것 그리고 나누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게 검소와 인색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검소한 삶이 좀 더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소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 다른 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페이지 38페이지고요.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문을 시작해요. 유튜브에 보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일찍 일어나는 책, 심지어 아침 기상으로만 주제가 돼 있는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찍 일어나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다음 활동은 뭐를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면은 처음에 뭐 침대를 정리를 하고 샤워를 하고 뭐 씻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이런 동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 봤는데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루를 되게 길게 쓸 수 있어요. 길게. 이게 점점 하루를. 계획이 왜 중요한지, 계획을 왜 세워야 좀 체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아침 시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내용을 이제 봤죠.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흐름이 좋아지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요. 8시에 일어나면 이미 해가 떴겠죠? 취침은 몇 시에 하냐?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저랑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요. 제가 8시쯤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아마 아기는 한 7시 반? 그 정도 미리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리고 아기는 일찍 그렇게 일어나도 정신이 그 온전하게 정말 반짝하고 뜨는 것처럼 그 눈을 그렇게 반짝 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방금 자고 있으면 좀 이렇게 막 비몽사몽하고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잤는데 일어났어. 그 시점을 해서 그냥 반짝하고 그렇게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러면 아기가 막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엄마 아침인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엄마 막 그렇게. 근데 저는 아직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찍 일어나려고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는데 제가 좀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늦게 잔다. 12시에 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11시라도 자야 7시간 취침 시간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다시 들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최소한 씻고 계획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런 습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말끔히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그래서 식탁도 정리를 하고 침대도 정리를 하고 좀 정리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좋은 습관을 들인 건 제가 1시간마다 제가 이 시간에 뭘 했는지 메모장에 써요. 그거를 메모장에 썼는데 그렇게 적는 것만 했을 뿐인데도 제가 하루를 좀 더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이틀째 지금 이 동영상을 켜고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성과인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함으로써 뭔가를 써봄으로써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럼 자기 점검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냥 저는 쓰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얼마나 바뀔까? 이걸로 내 생각이 바뀔까? 근데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면 그걸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뭐 웹툰을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만화를 본다 그러면은 되게 마음이 심적으로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걸 더 할 수 없어요. 더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과를 적어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 일과를 뭐 적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내 개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웹툰은 몇 시간을 보고 드라마는 몇 시간을 보고 그러면 내가 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그럼 진짜 정확해지더라고요. 제가 집안일도 많다 그러고 뭐 설거지, 빨래, 청소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많고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끝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써가면서 하니까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할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었나 봐요. 여튼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맞는 말이죠.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에는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이게 밤에 하는 내가 뭘 하는지 써보세요. 진짜 필요한 일인지 이걸 그리고 아침에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는 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어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도 진짜 하루가 왜 휴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다 했는데 아직도 오전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지, 그러면은 저녁형 인간은 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게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 운명으로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좀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결정적인 얘기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여기서 답변은 저녁에 일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그리고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입니다 라고 나와요. 사람 누구나 빈궁단명하기 원치 않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저 내일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생각하는 것도 좀 일찍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알람을 켜둔 상태인데 6시에 너무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정성이 없나 봐요. 생각만 일어나고 싶고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게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정성이고요. 저도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절제성공학 읽어봤어요. 어떠셨나요? 또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